네, 오전에 했던 거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특성 스케일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링을 한 결과와 스케일링을 하지 않은 결과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는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가지고 있고요. 훈련셋은 X트레인이죠. X트레인. 모양 볼까요? 테스트셋은 X테스트입니다. 그죠? 그리고 훈련셋의 레이블은 Y트레인이고요. 테스트셋의 레이블은 Y테스트입니다. 자, 다들 기억나시죠? 네, X트레인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로우가 몇 개 있는 거, 샘플이 몇 개 있는 건가요? 샘플이 120개. 그리고 컬럼이 몇 개 있는 건가요? 컬럼이 4개. 이 4개라고 하는 거는 붓꽃의 그 꽃받침의 길이, 꽃받침의 너비, 꽃잎의 길이, 꽃잎의 너비 이렇게 4개인 거죠. 이게 트레인셋이고요. 테스트셋은 그 로우의 개수, 샘플의 개수가 30개인 거죠. 피처는 다 똑같은데 샘플의 개수만 30개. 그래서 150개의 세트를 120개와 30개로 이렇게 나눈 게 트레인 세트와 테스트 셋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트레인 셋은 이 120개가 세토산지, 벌시컬러인지, 버지니카인지 거기에 레이블을 달아준 게 Y 트레인이고요. 죄송합니다. Y 테스트죠. 여기. Y 테스트는 이 테스트 셋 30개, 그죠? 테스트 셋 30개가 벌시컬러인지, 버지니카인지, 세토산지 레이블을 만들어준 게 벌시컬러죠. 그래서 여기는 1차 원 배열. 그래서 이 특성들은 2차원 배열이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들은 1차원 배열이다라고 하는 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성 스케일을 할 때는 스케일러를 먼저 만드셔야 돼요. 스탠다드 하기 전에 우리 아까 평균 표준 편차 확인했었던 거 있었죠. 데이터 프레임에서. 그건 데이터 프레임에서만 확인을 했었고 그 트레인셋에서 평균 표준 편차 한번 볼까요? 훈련셋에서 특성들의 평균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numpy.min이라고 하시면 되죠. xtrain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엑시스를 반드시 주셔야 돼요. 엑시스 0번 이렇게 하시면 되죠. 네. 볼까요? 얘가 세펄 랭스의 평균값이고요. 3.0은 세펄 위드스의 평균값, 3.7은 피터 랭스의 평균값, 1.2는 피터 위드스의 평균값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훈련셋에서 특성들의 표준 편차 계산해 보시면은요, numpy.min x 테스트 x 트레인이죠. x 트레인 엑시스를 0번으로 하셔야죠. 0번. 그러면 세펄 랭스의 표준 편차는 5.8, 세펄 위드스의 표준 편차는 3.0. 죄송합니다. 표준 편차. 제가 함수 잘못 썼어요. 네. 천천히 하죠. 네, 마음이 급해가지고. 네, 4개의 특성들의 표준 편차입니다. 표준 편차를 계산하실 때는 STD,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펄 랭스, 꽃받침의 길이의 표준 편차는 0.83, 세펄 위드스, 꽃받침의 너비의 표준 편차는 0.43, 피터 랭스, 꽃잎의 길이의 표준 편차는 1.76, 피터 위드스, 꽃잎의 너비의 표준 편차는 0.75. 이 값들을 가지고서 표준화를 한다는 얘기예요. 표준화를 하고 나면 평균들이 뭘로 바뀌어 있어요? 이런 평균들이 뭘로 바뀌어야 돼요? 0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표준 편차는
뭘로 바뀌는 거예요? 1.0으로 바뀌는 거죠. 네, 그것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스탠다드 스케일링이 잘 되었는지. 그리고 엑시스 개념 아시죠? 엑시스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2차원 배열이 있어요. 3차원 배열까지는 모르시더라도 적어도 2차원 배열에서는 꼭 아셔야 돼요. 적어도 2차원 배열에서는 이렇게 이 방향이 엑시스 몇 번? 엑시스 0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 방향이 엑시스 1번이에요. 엑시스 0번으로 평균이나 표준 편차를 계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여기 있는 값들의 평균을 계산한다는 얘기고요. 여기 있는 값들의 평균을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방향이 이쪽 방향이니까. 엑시스 0번을 따라서 있는 값들의 평균 표준 편차를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표준화를 하실 때는 스케일러를 먼저 만드셔야 돼요. 스케일러는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표준화, 변환기, 객체를 생성한 거죠. 스탠다드이즈, 표준화를 해주는 스케일러, 변환기, 객체를 생성을 한 겁니다. 스탠다드 스케일러라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임포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from scalar 전처리 preprocessing 스탠다드 스케일러 이렇게 임포트가 되어 있으면 되고요. 이렇게 객체를 생성하시면 돼요. 자, 객체를 생성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트레인 세트에 스케일이 끝난 변수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돼요? 스탠다드 스케일러 점 피팅과 트랜스폼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누구를? X 트레인. 이제 훈련셋을 표준화한 겁니다. 트레인셋의 특성들을 표준화를 한 거예요. 그죠? 자, 표준화가 어떻게 됐는지 앞에 몇 개만 한번 살펴보죠. 앞에 있는 거 5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들이 이렇게 바뀌어 있죠. 그렇죠? 네. 길이는 음수가 나올 수 없잖아요. 근데 음수도 있고 양수도 있죠. 그러니까 평균이 0으로 바뀐 거예요. 요런 모습의 분포로 바뀐 거예요. 요런 모습의 분포. 평균이 0이 되고 표준 편차가 1인 그런 분포로 그 변수들의 스케일이 바뀌게 된 겁니다. 여기서 fit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 fit transform은 2가지를 동시에 해주는 거예요. fit transform 함수는 첫 번째 무엇을 하는 거예요? 피팅을 하는 거예요. 피팅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train, 그죠? X 트레인셋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계산한다, 찾는다. 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뭘 하는 건가요? 트랜스폼까지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트레인셋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찾았으면 그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무엇을 계산한다? X 빼기 평균 이거를 뭘로 나누는 거예요? 이거를 표준 편차로 나누는 거죠. 이런 계산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게 트랜스폼인 거예요. 그래서 fit 트랜스폼은 피팅과 트랜스폼을 동시에 하는 거죠.
평균과 표준 편차를 어떻게 찾았는지는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스탠다드 스케일러에는 어떤 변수가 있죠? 민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어요. 그렇죠? 5.8, 3.0, 3.7, 1.2, 0 이거 뭐예요? 위에서 우리가 계산한 평균이랑 똑같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스탠다드 스케일러에서 또 뭐가 있어요? 바가 있죠. 바가 있죠. 그렇죠? 0.7, 0.19, 3.10, 0.5. 근데 표준 편차는 아니죠. 이거는 뭐기 때문에 그래요? 분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분산. 분산에다가 무엇을 해준 게 표준 편차예요? 분산에 루트 씌워준 거. 루트를 계산해 준 게 표준 편차죠. 루트 계산하실 수 있으십니다. 넘파이 점 스퀘어 루트. 이게 뭐예요? 분산의 제곱근이죠. 분산의 제곱근. 분산의 제곱근이 뭐예요? 분산의 제곱근은 표준 편차죠. 루트, 시그마, 제곱. 루트와 제곱 벗겨내면 뭐만 남아요? 시그마만 남죠. 그게 뭐예요? 그게 표준 편차죠. 그렇죠? 계산해 볼까요? 0.8, 0.4 보세요. 0.8, 0.4, 1.7, 0.7, 1.7, 0.7 맞죠? 그래서 이거는 스탠다드 스케일러가 계산한 스케일러가 계산한 훈련 셋의 평균인 거고요. 네. 이거는 뭐예요? 스케일러가 계산한 훈련 셋의 여기까지는 훈련 셋의 분산. 훈련 셋의 분산이고 거기에 루트를 씌워주면 제곱근을 취해주면 그게 표준 편차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대로 찾은 게 맞구나. 제대로 스케일이 됐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한 가지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스케일된 변수의 스케일된 특성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계산해 보실 수도 있어요. 스케일링된 특성들의 평균을 따로 계산해 보실 수도 있으세요. 넘파이 점. 그죠? 넘파이 점 평균 누구의 트레인 스케일드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쪽 방향으로 평균을 계산해야 돼요? 이쪽 방향으로 평균 하나 계산하고요. 이렇게 평균 하나 계산하고요. 이렇게 평균 하나 계산하고 이렇게 평균 하나 계산하고 4개의 평균을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럼 엑시스가 몇 번? 0번. 평균 어떻게 돼요? 전부 다 10의 마이너스 15승, 10의 마이너스 15승, 10의 마이너스 16승, 10의 마이너스 15승. 0이라는 얘기죠. 결국. 그렇죠? 0이라는 얘기고 스케일링된 특성들의 표준 편차를 계산해 보시면은요. STD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X 트레인 스케일드. 역시 마찬가지로 엑시스는 0. 전부 1이죠. 그렇죠? 1.0 하고 딱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스케일은 잘 됐다라고 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확인까지 해보시면 더 좋을 거고요. 앞으로는 확인 안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스탠다드 스케일러 fit transform 하면 잘 바뀌었구나. 딱 이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우리는 사용하는 게 처음이니까 정말로 잘 되는지 확인해 본 것뿐이고요. 저보다 똑똑한 사람이 함수를 만들었을 텐데 못 만들지는 않았겠죠. 잘못 만들지는 않았겠죠. 그죠? 네, 자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0이 된다라는 거 확인했고 표준 편차는 1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성들의 평균을 0으로 만들어버리고 특성들의 표준 편차를 1로 만들어버리는 변환을
스탠다다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훈련셋만 바꾸는 게 아니고요. 테스트셋의 특성들도 스케일링을 하셔야 됩니다. 테스트셋에서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따로 찾는다고 했나요? 찾지 않는다 했나요? 따로 찾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죠? 테스트셋을 스케일링 할 때는 훈련셋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얘기하면 피팅은 하지 않고 트랜스폼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 우리가 원하는 거는 테스트셋의 스케일드가 끝난 변수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스탠다드 스케일러 점 트랜스폼만 하는 거예요. 트랜스폼만. 그죠? 절대로 테스트셋에서는 fit 트랜스폼을 하시면 안 됩니다. fit 트랜스폼을 하시면 안 되고요. 트랜스폼만 하셔야 돼요. 트랜스폼만. 무엇을? 테스트셋을. 자, 앞에서 5개만 출력해 볼까요? 스케일드. 앞에서 5개. 네, 숫자들이 바뀌어 있죠. 숫자들이 바뀌어 있으니까 제대로 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요. 테스트셋의 평균이 0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테스트셋의 표준 편차가 1이 된다라고 하는 보장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표준화를 했기 때문에 훈련셋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테스트셋의 변수들이 있는데 테스트셋의 변수들에서 평균 빼줄 때 사용했었던 평균값은 누구의 평균값이었냐면 훈련셋의 평균값이었고 나눌 때 사용한 표준 편차도 훈련셋의 표준 편차였었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값들은 훈련셋의 평균과 훈련셋의 표준 편차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얘네들의 평균과 얘네들의 표준 편차가 각각 0과 1이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자 이렇게 스케일링이 끝났습니다. 어렵지 않죠? 코드를 많이 작성한 것 같지만 실제로 특성 스케일링을 할 때 필요한 코드는 딱 이거예요. 무엇을 한다? 스케일러를 생성한다. 스케일러를 생성했으면 트레인셋을 fit 트랜스폼을 한다. 트레인셋 fit 트랜스폼 하고요. 테스트셋 트랜스폼을 한다. 딱 이걸로 끝이에요. 이렇게 3줄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아까 했었던 것처럼 K 값을 변화시켜 가면서 K 값을 시키면서 훈련셋과 테스트셋에서의 정확도를 저장하고 정확도를 계산 저장하고 그다음에 그 평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 values는 우리가 만들었던 게 있어요. K values 이거 있죠. 1부터 20까지 K 값을 1부터 20까지 변화시켜 가면서 테스트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for 구문에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for 구문에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 트레인셋의 정확도를 저장할 트레인 스코어가 있어야 되고요. 테스트셋에서 그 정확도를 저장할 테스트 스코어 비어있는 배열을 먼저 만드셔야 돼요. 트레인셋의 정확도들을 저장할 변수, 테스트셋에서의 정확도를 저장할 변수. 주석 딱 안 만들어 드려도 되겠죠? 오전에 했었던 거니까.
자, 그 다음에 K 값을 바꿔가야 돼요. 무엇에 따라서? K values에 따라서. 이게 반복문이죠. 그렇죠? K 값이 1부터 20까지 안에 있는 범위에 대해서 KNN 모델을 우리가 만드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만드시면 돼요? K 네이버 클래시파이어. 여기에서 무슨 변수를 주시면 됩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들의 개수. 가장 가까운 이웃들의 개수를 몇 개로? K개로 주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KNN 모델이 만들어질 때 첫 번째 만들어지는 KNN 모델은 최근접 이웃 하나만 사용하는 거. 두 번째로 만들어지는 KNN 모델은 최근접 이웃수 두 개를 사용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 만들어지는 KNN은 최근접 이웃으로 세 개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접 이웃으로 몇 개까지? 20개까지를 사용을 하는 거죠. 자, 모델을 생성했으니까 이제는 훈련을 시켜야죠. KNN 모델을 훈련시킨다? 피팅이죠. 누구한테 훈련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Xtrain, train scale. train scale로 훈련을 시키는 거죠. 훈련을 시킬 때 레이블을 제공을 하는 거죠. Y train. 레이블을 제공한다는 의미는 무슨 학습? 지도 학습. 그죠? 네. 훈련 데이터와 훈련 셋의 레이블을 같이 모델한테 전달해서 그 모델을 데이터와 레이블에 맞춰가는 과정. 무슨 학습? 지도 학습. 지도 학습. supervised learning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이거는 스케일 변환된 훈련 셋으로 모델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모델이 훈련이 됐으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예측값을 찾을 수 있어요. 예측값. 예측값 어떻게 찾아요? 모델점 프리딕트. 프리딕트 할 때 여기다 무엇을 넣어주시면 되나요? 트레인 셋, 트레인 스케일드. 예측할 때 스케일링된 데이터로 모델을 피팅을 시켰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스케일링된 데이터로 예측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훈련 셋의 예측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도 계산할 수 있죠. 트레인 셋의 정확도를 계산할 수 있어요. 함수 이름은 accuracy score. accuracy score는 레이블의 실제값과 레이블의 예측값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true 실제값, prediction 예측값. 그래서 실제값은 뭐예요? y train 이게 실제값이고요. training 레이블이고요. 예측값은 train predict 이게 예측값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오는 건가요? 트레인 셋의 정확도가 나오는 거예요. 트레인 셋의 정확도를 어떻게 하면 돼요? 저장하면 되죠. 어디에다가? train scores에다가 append train 정확도를. 자, 이제는 훈련 셋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K가 1일 때, K가 2일 때, K가 3일 때 이렇게 하면서 훈련 세트에 대한 평가 내릴 수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테스트 셋의 예측값을 찾아봐야 된답니다. KNN 모델.predict 여기에는 X 테스트 스케일드를 줘야 되죠. 그렇죠?
스케일 변환된 테스트 셋을 가지고서 예측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 값이 나오면 그때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가 있냐면 테스트 셋의 정확도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테스트 정확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확도를 계산하실 때는 accuracy score 실제 값은 뭐예요? 실제 값은 y 테스트. 이게 우리가 테스트 셋으로 따로 분리를 해둔 레이블들이잖아요. 10개, 30개. 30개만 따로 분리를 해둔 그런 녀석들이었었고요. y 프리드, 이거는 테스트 프리드. 이게 예측값이죠. 그러면 정확도 계산할 수 있죠. 테스트 셋 정확도. 이거를 어떻게 하면 돼요? 테스트 스코어스에다가 어펜드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결과가 끝났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직접 숫자들을 직접 출력해 보실 수도 있으시고요. 프린트, 트레인, 스코어스 그리고 프린트, 테스트, 스코어스 이게 훈련셋에서 정확도가 96%, 95%, 95%, 97%, 95% 이렇게 보이죠. 그 다음에 테스트셋에서 96%, 93%, 93% 내용들 보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위쪽하고는 스케일 되기 전과 스케일 된 후가 살짝 다른 숫자들이 조금 다른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자, 그래프 그려볼게요. 이제 K 값에 따른 정확도 변화. 자, 우선 훈련셋에서만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로 하시면 되겠죠. X축은 K 값들을 쓰시면 되고요. Y축은 train scores를 쓰시면 돼요. 자, 파란색으로 마커 그리고요. 직선으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블은 train score라고 하도록 하죠. 네. 범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legend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래프 보여주기 위해서 show.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근접 이웃이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훈련셋은 100% 정확하게 맞출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20보다 조금 더 키워볼까요? 점수를 K 값을 뭐 많이 시간이 얼마 걸릴 것 같지는 않으니까 40개까지 한번 해볼게요. 40개까지. K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볼게요. 이왕 하는 거 50개. 50개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네요. 1초도 안 걸리네요. 그죠? 네. 그러면 숫자들은 더 많이 나왔을 거고, 자, 그려볼게요. 네. 이게 50개. 오히려 K 값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떨어지는 모습 보이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KNN에서는 K 값이 무조건 크다고 해서 좋은 거는 아니다 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도미하고 빙어라고 하는 생선을 분류를 할 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도미가 35개 있었나요? 빙어가 14개가 있었고 그래서 전부 49개가 있었죠. 근데 K값을 49개로 생각해버리면 가장 가까운 이웃들 49개를 찾았을 때 다수결로 누가 이겨요? 도미가 이긴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러면 훈련셋이 이렇게밖에 없으니까 K 값이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돔이라고만 예측을 하는 거죠. 무조건. 그래서 K 값이 무조건 크다고 해서 좋은 거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일반적인 형태란 얘기예요. 이것도 너무 특수한 경우고 이 정도가 일반적인 경우고 여기를 넘어가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 이상 되는 K 값은 안 쓰시는 게 좋은 거예요. 쓰지 않는 게.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거는 훈련셋이고요. 훈련셋이고 테스트 셋도 그려봐야 되겠죠. 플롯. 똑같이 X축은 K values. 이번에는 무엇을 그리면 돼요? 테스트 스코어즈. 테스트 스코어는 빨간색으로 그리겠습니다. 빨간색 그리고 여기도 마커를 넣도록 하죠. 마커를 넣고요. 마커를 다른 모양으로 넣어볼까요? 마커를 이렇게 하면 삼각형이 될 거예요. 삼각형. 삼각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요거는 점선이란 뜻이에요. 점선. 여기서 레이블은 테스트 스코어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마커를 이렇게 하면 요거는 삼각형 모양이고요. 마커를 V라고 하면 요거는 역삼각형 모양이 돼요. 하기 나름입니다. 제일 끝에 있는 요거는 선의 모양이에요. 마커와 마커를 직선으로 연결하겠다. 마커와 마커를 점선으로 연결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앞에 있는 B, 블루, R, 레드를 의미하고요. 되셨죠? 자, 이렇게 보면 적당한 K 값은요. 적당한 K 값은 이 정도가 제일 적당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 정도. 그러니까 대략 한 15 정도? 그쵸? 15 정도가 왜 그러냐면 트레인셋과 테스트셋의 차이가 거의 없죠. 그쵸?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확한 그 위치를 찾고 싶으시면 이거는 그 트레인셋과 테스트셋의 정확도가 같은 아니면 비슷한 그 위치를 찾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X축 레이블이나 Y축 레이블 같은 것들은 필요하실 때마다 써주시면 되겠죠. 네. 여기는 K값. accuracy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죠. X 레이블 PLT 뭐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될 거고요. 뭐 그리드를 그리셔도 좋고요. 네, 이게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해보세요. 점심시간에 해보세요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X train scores와 test scores 완전히 같지는 않군요. 완전히 같지는.
이게 죄송합니다. numPy 어레이로. numpy.array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저건 리스트인데. 아마 요 부분에서 추루라고 나오는 부분들이 있죠. 요 부분. 자, 이거 뭐 한 건지 아시겠어요? train scores나 test scores는 리스트예요. 리스트를 array로 변환을 했어요. 리스트를 array로 변환하면 비교 연산자는 같은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끼리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를 해줘요. 그죠? 그래서 우리 전부 몇 개를 사용했죠? 1번부터 50번까지 50개의 K 값을 사용했죠. true, false 50개가 저장된 배열이 만들어집니다. 그 중에서 여기 true가 나오는 위치가 여기 true 이렇게 3번 나오는 위치가 이게 어디냐면 여기예요. 여기. 그러면은 이때의 K 값이 우리가 선택하기에 가장 적당한 K 값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K 값 찾으시면 됩니다. 시각화 해보고서. 네, 되셨습니까? 질문 없으신가요? 잘 되시죠? 네, 이렇게 해서 저희 KNN, K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들을 찾아서 분류를 하는 그런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다른 데이터셋을 가지고도 KNN을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scikit-learn의 데이터셋에는요, 로드로 시작해 보시면 breast cancer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거 뭐냐면 우리 R에서 사용했었던 데이터 기억나세요? 위스콘신 대학의 유방암 데이터 기억나시죠? 그거랑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게 암이냐 암이 아니냐를 분류하는 그런 모델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서들을 찾아보시면서 디지트가 뭔지, 다이어배츠가 뭔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고 이게 분류 문제인지 회귀 문제인지를 보시고서 분류 문제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제 오늘 한 이런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알고리즘을 할 때. 고스터는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요. 고스터는 이거는 집값 예측하는 그런 예제 데이터예요. 이건 수치 예측입니다. 수치 예측. 그래서 저런 것들도 이용해 보시는 것을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KNN 분류는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요. 얼마 안 남긴 했지만 새 파일 먼저 만들고 무엇을 할 것인지만 딱 정리를 하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 파일 만들게요. 구글 콜앱 노트북 만들어 주시고요. 자, 여기 제목은 5번째입니다. 5번째고 KNN 리그레서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리그레션이라고 할게요. 혹시 KNN 말고 다른 거를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리그레션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그레션. 연결을 해주시고요. 용어를 좀 정리를 할까요? 머신 러닝, 기계 학습.
기계학습의 그 종류들을 나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을 기준으로 머신러닝의 종류를 나누느냐에 따라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으로 나누기도 하고 온라인, 오프라인 학습으로 나누기도 하고 뭐 인스턴스 베이스드 머신러닝, 그 다음에 규칙, 룰 기반 머신러닝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류 기준들이 있는데 그런 분류 기준 중에 하나가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이렇게 나누는 방법이 있어요. 저희가 수업 시간에 다루는 게 바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이에요. 지도학습을 슈퍼바이스드 러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슈퍼바이스드 러닝이라고 하고요. 비지도학습을 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강화학습은 reinforced learning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강화학습은 우리의 그 수업 대상은 아니에요. 저희 수업 그 범위에는 포함이 되지가 않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도학습은 모델을 학습시킬 때 학습 데이터와 레이블을 함께 모델에 제공을 하는 것이에요. 레이블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예를 들어서 분류 같으면 품종과 여러 가지 특성들, 품종이 레이블이 되고 특성들이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회귀 문제 같으면 집값 예측이다 그러면 집값이 레이블이 되는 거예요. 집값이 레이블이 되는 거고 그 집값을 결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특징들, 뭐 아파트 평수라든가 아파트가 있는 위치라든가 아파트의 층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특성들,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를 학습하는 게 지도학습이고요.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를 학습하는 게 비지도학습이에요. 강화학습은 지도학습, 비지도학습과는 완전히 다른 학습 방법이고요. 강화학습은 그 보상을 받는 방식으로 학습, 보상과 페널티. 페널티를 우리말로 뭐라고 하면 될까요? 벌칙, 보상과 벌칙을 통해서 학습하는 과정을 강화학습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 요거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뭐 그 심리학에서 나왔었던 그런 개념이고요. 실제로 뭐 쥐를 가지고서 실험을 해봤었던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쥐를 우리 안에 가둬놓고요. 거기에 스위치가 2개가 있는데 어떤 스위치는 누르면 먹이, 치즈가 떨어지고요. 어떤 스위치는 누르면 전기에 감전되도록 그런 2개의 스위치가 있으면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쥐는 몇 번의 행동을 통해서 A라고 하는 스위치를 누르면 자기는 보상을 받고 B라고 하는 스위치를 누르면 벌칙을 받는다는 것을 스스로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보상을 받는 스위치만 계속해서 누르게 되더라라고 하는 학습의 개념이 바로 강화학습이에요. 프로그래밍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학습과 reinforced learning이라고 해요.
강화학습과 딥러닝을 합쳐서 만들어진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알파고예요. 구글에서 만든. 뭐 지금은 알파 제로 뭐 이렇게 돼 있죠. 네. 강화학습과 심층 신경망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알파고였었고요. 그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하고 바둑 게임을 해서 바둑에서 이겨서 그래서 강화학습과 딥러닝이 각광을 받게 됐죠.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 정도로만 들어주시고요. 그 정도로만 들어주시고 지도학습은 다시 분류와 회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오전에 제가 그림 그리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저희가 이번 시간까지 했었던 게 분류 중에서도 KNN 가지고 분류를 했었던 거고요. 지금부터는 리그레션을 할 거예요. 리그레션. 분류는 클래스를 분류를 하는 거고요. 회귀는 숫자를 예측하는 거예요. 숫자 예측. 집값을 예측한다. 뭐 키가 있으면 몸무게를 예측해 본다. 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회귀. 분류는 말 그대로 클래스를 분류하는 거고. 레이블들을 클래스별로 분류하는 게 클래시피케이션. 레이블 숫자들을 실제 근사하게 예측하는 게 회귀.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할 거는 뭘 할 거다? 회귀를 할 거다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이 아니라 다음 시간.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